안녕하십니까. 빛나리 밤 이윤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우스의 난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참새를 잡으려면 새총을 쏴야 되는데 이걸 대포로 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포 쏘는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시스템을 조금만 바꿔줘도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하우스의 난방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보일러에 불을 떼죠. 그럼 불이 뭐라 그랬어요? 탄소 분자와 H2O가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앞의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활발한 분자 운동을 받아요. 그러면 보일러의 금속 분자도 운동을 받으니까 뜨거워지겠죠.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럼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도 운동을 받으니까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열교환기로 들어가면 열교환기 금속 분자도 운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겠죠. 그럼 뜨거워지겠죠. 그럼 뭐예요? 열교환기에 접촉되는 공기도 열교환기 금속 분자의 운동을 받아서 더운 공기가 되는 겁니다. 더운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비닐 한 장 사이로 또 아니면 유리 한 장 사이로 바깥에는 공기 분자 운동이 느리죠. 추우니까. 그럼 뭐예요? 따뜻한 쪽에 공기 분자 운동이 느린 쪽에 찬 공기에 공기 분자 운동으로 운동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식는 거예요. 다시 차가운 공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교환기 접촉에 의해 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난방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 상세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더운 물의 온도가 80도다. 그러면 뭐예요? 열교환기가 엄청 뜨겁겠죠. 열교환기도 뭐예요?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촉되는 공기도 엄청 뜨겁게 되겠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되면 될수록 이 윗부분에 뭐예요? 작물은 밑에 있는데 이용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더운 물의 온도를 고온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방앗간인데 이게 떡시루예요. 시루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나와가지고 전부 어디로 모인다? 위쪽으로 모이죠.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섞어줘도 또 모이고 섞어줘도 또 올라가고 뜨거울수록 뭐예요? 전부 위에 모이고 있어요. 작물은 어디 있는데? 밑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전부 어떻게 된다? 작물 생육에 관계없이 위쪽으로 모여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각각의 연료별로 평균 발열량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 이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나 장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맥시멈이에요. 평균 발열량 그러면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업자들이 이게 이제 보일러 설치 뭐 이렇게 이런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서 뭐 특허를 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가져와요. 그거 만져보면 엄청 뜨겁거든요. 이것 쓰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기 1kW를 떼면 860kcal가 나온다. 그 환산식은 이렇습니다. 이거 이상 열을 만들어낼 재간은 없어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전부 사기예요. 다 현혹입니다. 자,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제시된 난방부화예요. 중부지방에. 근데 이 난방부화 제시된 내용도 예를 들어서 20년 주기 가장 추운 날을 기준으로 제시된 값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춥게 되면 작물이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업자는 뭡니까? 항상 이렇게 난방부화의 계산에 맞춰가지고 하우스에 대형의 뭡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이건 연탄 보일러인데요. 연탄 보일러의 뭐 장점이라면 연료비가 싸다는 거, 그거 하나죠. 단점이 뭡니까? 별도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하우스 600평이면 연탄 가는 인부가 별도로 한 명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한 600평, 700평 온실이면 중부지방에서 하루 6, 700, 5, 600잔 그 연탄을 떼요. 이거 연탄 가는 사람이 인부가 별도로 있다니까요. 또 뭡니까? 가스가 위험하니까. 이거 실내에다 놓고 못해요. 이거 바깥에다가 놓고 떼거든요. 또 연탄재가 그렇게 나오는 걸 어디다가 처리하기가 곤란하고요. 또 보일러의 수명도 짧아요. 값이 싼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사용이 힘든 거죠. 화목 보일러도 마찬가지죠. 화목도. 제가 장작을 떼어보지만 장작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장작은 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떼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계속 나무로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화목 자동 보일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인건비가 투입되고요. 또 뭐예요? 야간에는 대책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온풍난방기죠. 번에서 연료가 연소가 됩니다. 그럼 이 안에 굴뚝으로 이렇게 열풍이 꺾어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뜨거운 열이 있는 가스는 어디에? 연통 안에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팬이 달려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 연통 안에 있는 분자 운동을 접촉되는 공기의 분자 운동으로 열을 뺏어서 온풍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굴뚝 안에 있는 이 가스의 분자 운동을 누가 뺏는 거예요? 공기가 뺏는 거죠. 그래서 공냉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통 안에 있는 열을 충분히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뚝으로 고온의 가스가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배기열을 해소하는 장치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한 적도 있어요. 별도로 배기열 해소 장치를 부탁할 게 아니고 이걸 뭐예요?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굴뚝을 한 번 더 꺾어 나갈 수 있도록 여기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값이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굴뚝으로 많은 돈을 내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선 제가 바람의 농법에 대해서 앞에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람을 공급하는 장치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을 공급하는 대로. 자, 이건 온수보일러인데 똑같아요. 온풍기나. 이 버너에서 뭐예요? 연료를 태우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굴뚝이 뭡니까? 이제 올라가요. 가스가. 그런데 이 굴뚝 주변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이거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 굴뚝 안에 있는 열을 누가 뺏어요? 이건 물이 교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 분자로. 물 분자는 공기보다 비열이 이건 물은 1이고요. 공기는 0.24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굴뚝 안에 있는 열을 순행식이니까 물이 꼭 짜죠. 분자 운동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가 높질 않아요. 온수보일러는. 뜨거운 물을 만들었어. 그럼 뭐예요? 이게 온실에 방열기를 설치를 해서 물을 순환을 시킴으로써 뭐예요? 난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별도의 방열기를 설치하고 시설하고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죠. 그래도 뭡니까? 이 온풍기보다는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는 가장 뭐예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 방열기로 온수를 공급할 때 뜨겁지 않게 한다는 거, 뜨거운 물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 고온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온수를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도 물을 흘린다. 그러면 방열기가 엄청 뜨겁죠. 접촉되는 공기 온도가 이렇게 높아요. 그럼 더운 공기는 다 위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름을 떼가지고 전부. 작물은 밑에 있는데 전부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고온수를 안 쓰고 저온수를 쓰세요. 저온수로. 그러니까 80도 물을 40도로 낮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도 물을 공급해가지고 리턴수가 되돌아오는 물이 80도가 나가서 리턴수가 70도, 40도 물이 나가서 리턴수가 30도. 그러면 뭐예요? 델타 T가 10도잖아요. 똑같습니다. 뭐가? 칼로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방이 안 될 것 같아도 충분히 난방이 되고 있어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촌진흥청에서 제시된 난방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난방부하는 20년 주기에 가장 추운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열량이에요. 근데 업자는 전부 뭐예요? 이렇게 큰 보일러를 놓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추운 날 20년 만에 주기인 그 에너지를 기준으로 난방부하를 기준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하우스가 맨날 바깥이 뭐예요? 영하 20도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하 5도도 있고 영하 3도도 있고 영상 1도도 있고 그런데 맨날 그때마다 돌아가는 건 뭐예요? 가장 20년 주기로 가장 큰 사이즈의 뭐예요? 지금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뭡니까? 이렇게 작은 거로 여러 대 쪼개놓고 외부의 난방 부하에 따라 가지고 기계를 한 대, 두 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영상 5도다 그러면 기계 한 대 돌리고 보일러 조그만 거 소형. 그 다음에 영하 5도 떨어졌다 그럼 두 대 돌리고 영하 뭐 10도 떨어졌다 그러면 세 대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소형 난방기를 뭡니까? 순서대로 애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이 하우스에서 오이를 5박스 땄어. 뭐 10박스 땄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오토바이 택배로다가 실어보내면 시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큰 덤프 트럭에 싣고 가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그만큼 비경제적이죠. 이런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뭐예요? 대류작용으로 더운 공기는 전부 상부로 올라가요. 돈을 다 뭐예요?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죠. 내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농가에서는 기름값이 왜 많이 들어가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분자 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자 운동의 열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베드 밑에, 육매장입니다만 이게 베드 밑에 이렇게 덕트를 놓고 아주 뭐예요? 은은한 공기로, 뜨거운 공기가 아니고 은은한 공기로 살살살 밑에서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잘 섞이고, 여기가 난방이 되면 됐지. 여기 난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용률만 높여도 확 줄일 수 있어요. 확 줄어듭니다. 난방비. 필요한 것만 보내시면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열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겨울에 뭡니까? 하우스 바깥에서 열을 퍼서 하우스 안으로 열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니까. 그 히트펌프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습기에 대해서 제습기 할 때 장마철 제습할 때 그 동영상에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이 또랑의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이렇게 풀려면 양수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수기가 일을 해줘야죠. 양수기가 펌프예요. 그래서 이 양수기는 워터 펌프입니다. 워터. 우리가
열도 분자운동이 느린 데서 열을 퍼서 분자운동이 빠른 데로 퍼낼 수 있어요. 열은 영어로 히트잖아요. 그래서 히트 펌프입니다. 이런 것이 냉장고예요. 에어컨 냉장고. 집집마다 많이 가지고 있죠. 자, 냉장고 안은 공기 분자의 운동이 느려요. 거기서 열을 퍼가지고 공기 분자의 운동이 빠른 냉장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히트 펌프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겨울철에는 바깥에 공기가 차갑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자 운동을 퍼서 하우스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 분자에서 추운 공기 분자에서 열을 푼다 해서 공결 히트 펌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양수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좋은 양수기예요. 아무리 양수기가 최고 좋은 양수기라고 하더라도 이 또랑에 물이 없으면 물을 못 푸지 않습니까? 공기열도 마찬가지예요. 영하 20도 떨어졌다. 그럼 바깥에 외부 공기야. 공기 분자 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풀 열이 없는 거예요. 공기 분자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예요? 땅속에 두들겨 박죠. 지열은 있으니까. 지하수의 평균 기온이 15도거든. 거기서 열을 푸자. 그래서 지열 히트 펌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되고 이걸 상변화를 잘하는 물질을 우리가 냉매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파이프잖아. 동파이프예요.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동파이프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동파이프 속에서 여기 바늘구멍 같은 데서 이게 이제 팽창변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바늘구멍 같은 데서 냉매를 쏘는 겁니다. 이렇게 샥 분출을 해요. 동파이프 안으로. 그러면 냉매가 어떻게 돼? 기체가 돼야 되겠죠. 확산이 되니까. 팽창이 되니까. 압력이 떨어지니까. 팽창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동파이프 안에서. 팽창을 하면서 뭐예요? 액체가 기화하는 거죠. 기체가 됩니다. 그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분자의 운동을 받아야죠. 그 분자의 운동을 어디서 빼서요? 동파이프의 금속에서 뭡니까? 열을. 분자 운동을 뺏어가지고 기화하는 거예요. 근데 동파이프가 어떻게 됩니까? 차갑게 되죠. 거기에 접촉되는 공기도 차갑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자 운동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을 흡수하면 기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체를 이렇게 압축기로 컴프레셔로 압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압축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뜨겁게 됩니다. 그럼 뜨겁게 되는 걸 뭐예요? 이렇게 실내기 동파이프에 흘리면서 그러니까 뜨겁죠. 여기는. 그게 뭐예요? 송풍기로 식히는 거예요. 바람으로. 이거 바람으로 식히면 뭐예요? 우리가 요즘 보는 실외기 그 실외기 앞에 가면 어때요? 후끈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뜨뜻한 바람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그 분자 운동을 흡수를 해서 기화열로 흡수를 해서 불어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액체가 되죠. 그 액체가 뭐예요? 다시 또 바늘구멍 같은 데로 이 증발기에서 기화하는 거예요. 그럼 기화열을 흡수해가지고 뭡니까? 압축기를 통해서 또 뭐예요? 실외기로 불어내고. 이런 거예요. 구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난방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난방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증발기를 겨울 바깥에 실외기에 응축기를 증발기로 쓰는 거죠. 거기서 열을 흡수를 해서 기화하면 액체를 냉매 액체를 기화하면 열을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온실로 퍼놓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공기에서 열을 푸면 공기열 히트 펌프. 그게 안 되니까 왜 영하 20도 15도 떨어지면 공기 분자 운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을 못 푸는 열을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지열을 푸자 해서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열을 푸기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감아놓으세요. 이게 PE 파이프를. 10R이면 300평이죠. 300평에 뭡니까? 이게 6,000m를 감아놓아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이게 요즘 뭐 이거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론이 이런 거죠. 이걸 감아놓으면 그냥 열이 나오냐? 아니에요. 여기에 뭐예요? 냉매를 돌리든지 물을 돌리든지 해서 분자의 운동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야 열이 나와요. 근데 이게 6,000m입니다. 6,000m.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작업할 때 뭐예요? 굴삭기로. 여기. 돌멩이라도 큰 거 들어가는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찌그러들겠죠. 그럼 구멍이 뭐예요? 그만큼. 또 좁아져요. 이거 완전히 뭐예요? 참새 잡으려고 대포 쏘는 거 연구한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이 수직 개방형은 뭐냐면 이 지층의 안방 구조가 이렇게 세수대야 모양으로 안방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층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을 퍼서 여름에 열교환해가지고 쓰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들어간 열이 겨울철에 다시 뽑았으면 난방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대수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수직 개방형은 설치된 농가가 거의 없어요. 이게 네덜란드 그 프리바 회사 그 밑에 지층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속 깊이 100에서 200m 파이프를 박아요. 그것도 뭐예요? 10R당 8개에서 10공. 1000공 간격은 뭐예요? 이렇게 구멍당 4내지 6m 간격으로 이렇게 박는데 업자가 100m 박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죠. 왜요? 공사가 거의 돈이 되니까 거의 200m 가까워요. 또 뭐예요? 10R당 8개에서 10공. 이 8개 거의 없죠. 거의 10개 다 tus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땅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00m 이렇게 뚫어놨다 그래가지고 열이 그냥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죠. 그런데 뭐예요? 뭔가는 불어넣어야 분자 운동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냉매를 넣든 물을 넣든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새 잡으려고 대포 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구년수 지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열 히트 펌프를 쓴다는 거는 이게 이제 공기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열 땅속으로 들어간 거거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하수가 부족해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거는 물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평균 지하수 수위가 4m예요. 그러면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푸면 어떻게 돼요?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수맥에 따라서 뭡니까? 분자 운동을 가진 그 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15도 평균이. 그걸 이렇게 열교환기에서 바로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예요? 히트펌프를 써가지고 열을 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뭘 하고 파이프를 박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인근에 웅덩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 담아놓으면은 지하수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죠. 여름철에는 냉풍 만들 수 있고요. 겨울철에는 수막 대신에 쓸 수 있어요. 수막을 하면 뭐예요?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잖아. 과습한다니까. 습도로부터 습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러나 뭐예요? 이렇게 열교환기를 쓰게 되면
수막 대비해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지하수 사용량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멍 뚫지 말고 지어리트 펌프처럼 뭘로 그 200m씩 구멍을 그렇게 많이 뚫어요. 양수기 설치해가지고 물 퍼가지고 거기서 열 교환하면 될 일을. 안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만들고 저는 이걸로 개발을 해서 이런 걸 공급을 했어요. 보세요. 이게 4,000평 파프리카 온실이에요. 총 시설비가 12억 들었습니다. 자부담 2억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히트펌프예요. 여기 뭐예요? 기계장치, 전자장비가 얼마나 많이 기계장치가 들어가 있겠어요. 이게 컨트롤러입니다. 이게 그걸 나타내는 그 모니터고. 파프리카 잘 키우면 되지. 이 모니터가. 물론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 들어있는 기계장치들이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죠. 이렇게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보조가 나오는 거는 뭐 10억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 근데 그게 답입니까? 10억은 누구 돈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개발한 퍼지보일러 똑같은 4,000평 도마도온실에 이거는 뭐예요? 시설비가 2억이면 돼요. 자부담할 거면 이거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퍼지보일러 그 만드는 거, 이 기술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릴게요. 개발하시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개발해서 쓰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부여에, 이거 저예요. 이게 지열 히트 펌프 설치한 파프리카 온실이에요, 이것도.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지열 히트 펌프예요. 기계장치, 모터, 뭐 밸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기계를 어떻게 봐요?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농사 지시려면 지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진주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컨트롤러예요. 여기 전자장치가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저항이니 무슨 뭐 IC 칩이니 뭐니 똑같은 겁니다. 그걸 모니터에 이렇게 탁 나타냈더래서 도마도가 잘 크고 파프리카가 잘 되고 돈이 막 불리고 그렇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쓰세요. 그러나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시공비가 우선 비싸요. 하우스 난방방 부하가 크고요. 그러나 이 지열 히트 펌프는 단열일된 건축물, 서양에서는 건축물에 쓰는 기술이에요. 왜? 건축물은 냉난방 부하가 크질 않거든. 농촌지역은 뭐예요?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요. 이게 냉난방 부하가 크기 때문에. AS가 힘들고요. 지하수 오염 문제가 있고요. 내근연수에 땅속에 쓰레기 묻는 꼴이죠. 이게 뭐예요? 완전 항공오염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펠릿보일러. 원래 이건 뭐예요? 톱밥 중에 양질의 톱밥은 뭐예요? 우리가 악유를 섞어가지고 MDF 보드를 만들어서 가구를 짭니다. 좀 중지대 톱밥은 전부 축산농가에서 써요. 불량톱밥. 이걸 뭡니까? 이렇게 유아프레스로 눌러서 압착을 해서 악유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펠릿을 만들어서 연료로 떼자. 이런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도 뭡니까? 지금 산에 잡목이 많어. 벌목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나무를 파쇄해서 펠릿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농가에 펠릿 보일러를 보급을 하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벌목을 해갖고 펠릿 공장까지 가져가야죠.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으깨야죠. 다시 뭡니까? 악열을 넣고 유아프레스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가지고 압착을 해야죠.
그리고 담아야죠. 그걸 실어와야죠. 그걸 떼야죠. 이렇게 열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 펠릿을 만드는 원재료의 나무가 활이 없으냐, 침이 없으냐, 그 상태에 따라서 뭡니까? 발열량이 틀려요. 또 압착을 할 때 뭡니까, 이게? 유압프레스로. 3kg로 압착을 할 거냐, 5kg로 압착하냐에 따라서 또 열량이 틀리고요. 이걸 전부 이렇게 봉투에다가, 소형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운송을 하고 하려니까 봉투 값이 비싸거든. 이 비용이. 그러니까 뭐예요? 설치해놓고. 업자는 벌크로 갖다 주거든. 벌크로. 봉투 안 담고. 그러면 이걸 무게로 파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무게가 돈인데 이걸 바싹 말릴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에 이걸 왜 합니까 도대체. 나무를 잘랐으면 그냥 나무를 똥똥똥똥 잘라가지고 나무를 직접 떼면 되잖아. 나무를 직접 떼면 되지 뭐 하려고 펠릿을 만들어가지고 이 과정을 왜 거쳐요. 수입되는 톱밥은 뭡니까 우리가. MDF 보드하고 그 다음에 뭐 축산농가 쓰기도 바빠요. 그럼 나무를 직접 잘라가지고 하는 화목 자동 보일러 만들어서 보급하면 되잖아. 이미 나와 있어요.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연금이 얼마 안 들어. 금방 만들어 이까이 거. 이런 거예요. 또 지금 꽃감인데 여기 지금 연탄난로를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농가가 잘못하는 거죠. 연탄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론 여기 지금 실패된 사례를 제가 지금 찍어서 하는 건데 이 자체의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연탄을 갈게 되면 어떻게 돼? 분진이 나오잖아. 먼지가. 그럼 꽃감에 앉는단 말이야. 지속적으로 계속.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 연탄 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딸기 하우스에 뭐예요 이거? 대포 쏘는 거예요. 연료 속에 이산화황, 유황이 있어가지고 항상 가스를 만든단 말이야. 가스 피해도 있지만 더 문제가 뭐냐? 껌댕이에요, 껌댕이. 이게 완전 연소 안 되거든. 껌댕이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딸기에는 안 묻을까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것도 뭐예요? 그대로 쏘면. 뜨겁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뭐예요? 온실 위로 딱 올라간다니까. 난방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뭐예요? 기름값. 전략 안 된다니까. 우리가 개선을 해야죠, 이런 건. 자, 요렇게 해보세요. 80도 물을 40도로 낮춰라. 요것만 해줘도, 요것만. 여러분들이 요것만 해줘도 30 내지 40% 에너지 절감은 그냥 될 수 있어요. 어떤 원리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다 위로 올라가는 걸 밑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제가 설명드린 대로 더우면 더울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전부 위로 간다. 대류작용으로. 이걸 줄이자. 그러면 뭐예요? 저온수를 이용한다. 80도 물을 몇 도로? 40도로 낮춰라. 온풍기 온도도 낮춰라. 공기 온도를 낮춰라. 모든 걸 뭡니까? 뜨겁게 너무 뜨겁게 하지 말자. 그리고 작물이 있는 부분에만 열을 뿌리자. 해보세요. 다 된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네덜란드 난방 시스템을 보고 개발한 퍼지 보일러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보일러의 특징은 온수 탱크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난방 부하에 맞춰가지고 전력 제어를 해서 항상 뭐예요? 가장 옵티마이즈한 에너지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보일러를 제작하시는 사업자 분이시나 또 농가분들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잖아. 저는 지금 궁금한 거 질문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괜찮은 건지, 풍력 발전은 어떤 건지, 그런 내용들. 아무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이 홍보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참새 잡으려고 대포 쏠 수는 없잖아요. 새총 쏴야지. 난방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팜 이훈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팅만. 근데 나머지 식물도 뭐 15도 이래 하는 사람들은 뭐 전기 훨씬 작게 들어가겠죠. 딸기삼도 뭐 돈도 안 들어갔네, 교수님. 그렇죠. 그런 거는 뭐. 딸기 같은 거는 그냥 끝났어. 그거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거는 우리 저기 사장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딱 한마디만 지시하면 그거는 아웃이야. 그건 끝난 거야.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토마토. 그거 그러니까 지금 작업해 보면은 환경에서 크는 거니까 시설이 좋아야 돼요. 시설이 안 좋고 백날 해봐야 안 돼. 화성에서 지금 양난을 키우는데 연탄이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연탄 가는 사람이. 저도 딱 농사를 있어요. 꽤 오래 졌어요. 옛날에 연탄 다 뗐었거든요. 네. 연탄 그거 떼고 나면 한 개월 떼고 나면 그 다음에 꼴린 거예요. 꽃은 잘 길어요. 꽃은 아주 잘 길어요. 저도 한 6병장씩 뗐어요. 한 하루에. 연탄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군이 그것만 갖고. 우리도 연탄 가는 사람 있고 이거 기계 밖에서 해가지고. 그거 갖다 버리는 게 문제야. 문제는 옆에 땅을 하나 사야 돼요. 제가 넣은 예. 처음에는 농가에서 받았어요. 그거. 이것도 우리 집 만약에 떼는 것도 한 500장 이상 떼야 돼요. 이게 연탄을 떼면은 연탄 그 인건 떼는 사람 인건비. 그 다음에 연탄 보일러가 값이 싼 게 아니야. 연탄 보일러도 몇 천만 원 줘야 되거든. 보일러가 3년만 쓰면 빵꾸가 나게끔 돼서 어김없이. 일산화탄도에서 못 건드니까. 그러니까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작물은 작물대로 문제가 생겨. 연탄은 온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탄 아실지 모르지만 연탄은 낮에 이제 갈거든요. 2시나 돼서 갈면은요. 저녁 돼가지고 12시 정도 되면 최고 화력을 발휘해요. 새벽에 한 3시, 4시 되는 것 때문에 다 사거리 들어버려요. 그러면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모르고 그냥 아침에 나가면 또 안 꺼졌으니까 갈고 했지만 또 온도가 막 기복이 이렇게 심하죠. 원래 강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온도가 해가 뜰 때 빨리 상승을 해가지고 해 강합성을 빨리 하는데 뭐 안 돼도 되니까 연탄은. 아침에 열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냉방 효과는 어떻습니까? 겪어보시니까. 냉방 효과는 이래요. 이제 그 지열 난방도 보면은 에어컨을 돌리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위를 완전히 차광을 해놔고 다 덮어놓고 뭐 부직포를 덮는다든지 아니 보온덮개를 덮는다든지 해놓은 상태에서 첨창을 열고 하면은 아마 약간의 효과가 있어. 근데 계속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개방한 상태에서 그걸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지금 지열 난방은 요거보다는 효과가 좀 낮죠.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상당히 냉방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도 정도는 떨어집니다. 1.5 여름에 1.5도라는 거 대단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하수. 예, 지하수요. 그리고 저 같은 온실은 원래 좀 이 천창이 좀 높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원해요. 옆에 터져 있어가지고 다른데 저기 에어컨 돌리는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시원해요. 그 집 돌리는데 전체가 사방이 저 뒤에도 다 이런 문이 아니고 다 개폐를 하니까 전체가 다 열려버리니까 위에 다 열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첨부드리면 지열 히트를 써도 에어컨을 돌리는 거거든. 히트펌프가 에어컨, 제가 강의했잖아. 히트펌프가 에어컨이란 말이야. 근데 그 에어컨을 계속 돌리면 여름에도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요거 라디에이터 팬 돌아가는 거하고 지하수 펌프하고 순환 못하고 요것만 돌아가면 돼. 라디에이터 이거 전열봉은 필요 없는 거죠. 전열봉은 안 돌아가지. 그거는 뭐 하려고 돌려. 팬도 이제 100%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걔가 온도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그렇지. 돌아가니까 왜 이렇게 전기세는 안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전기세 비용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지금 지열 난방하는 부분들이 그게 상당히 고가의 그 장비들이 붙어 있으니까 기계는 다 고장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문제가 걸리고 지금 그게 이제 친환경이라 그랬는데
그 대공을, 엄청난 대공을 떠가 지하에다가 그걸 박아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농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거 나중에 다 메꾸려면 그거 개호하는데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는 지금 정식으로 하면 파는 돈만큼